세종에 쏟아붓고 있는 거는 잠실보다 이상이에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세종이 잠실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서초와 강남은 사실은 영등포권의 영장이라 좀 답답해요. 지형도 그렇고 수변도 별로 없고 인간적인 인프라는 많이 있는데 그닥 쾌적하지가 않아요. 이게 저런 촌스러운 발상을 하는 정치행정가들이 좀 제발 저런 헛짓거리 안 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새 지역에다 살아본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최초의 지역이 여기부터 만들어진 모델이 뻗어나가고 있다. 일산으로 뻗어나가고 청라로 나가고 송도로 나가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희석 박사님 친필 사인 담긴 친필 사인 담긴 거? 책을 10권을 추천해서 10권. 저희 동산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남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남 3구가 개발된 이후에 다른 곳에 신도시를 지을 때 이 강남적 삶의 양식이 표준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개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 자체는 좋든 싫든 한국의 그 후에 모든 택지 개발의 모델이 됐고 네. 특히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송파구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잠실지구. 송파, 잠실. 약간밖에 안 살았던 평평한 땅이 있어서 그거를 물을 막고 선을 그어서 택지 개발을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 하나. 그리고 석촌호수를 굳이 안 없애고 한강물을 완전히 메워버리지 않고 수변 공간을 남겨놨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정목 선생이 괴물이라 표현하는 롯데의 무언가를 지었다. 그 롯데는 백화점이라고도 하기에도 호텔이 있고 호텔이라기에는 월드가 있고 월드라기에는 타워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손정목 선생이 떼보면은 9개, 10개의 용도가 나온대요. 원래 그랬었어요. 초기부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최초의 지역이 잠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구도 아니고 송파구 잠실이었다. 그 이 모델, 택지 개발, 평평한 땅의 택지 개발과 아파트 집중 공급, 수변 공간 없으면 만든다. 일산이 그렇죠. 없는 호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 이 결합된 거는 송파구인 거고 여기부터 만들어진 모델이 뻗어나가고 있다. 그 일산으로 뻗어나가고 청라로 나가고 송도로 나가고 에코델타시티로 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아예 도시를 재창조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개발이네요. 재창조보다는 역사를 새로 만드는 거죠. 역사를 새로 만든다. 그 이제 보면 지리학이나 역사에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역사가 없는 땅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서부 시대를 한 100년으로 보면 역사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서부의 황무지, 뭐 그죠, 카우보이. 물론 거기는 인디언들이 살았지만 그건 이제 싹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 역사를 여기부터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모델이 잠실이었던 거죠. 네. 서초나 강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원주민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땅 월주거리 잔혹사 나오는 건데 잠실지구는 거의 안 살았어요. 거의 맨날 물넘치는 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처음 한 데는 잠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런 방식의 대규모 대지가 3개 있는데 잠실이 첫 번째, 목동이 두 번째, 노원지구가 세 번째. 다 중랑천변, 안양천변, 그 탄천변에 버려진 저습지를 개발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개간한 거예요. 그렇죠. 다 천변 개발이네요, 천변인 진짜. 거예요. 70년 초까지는 불가능했다가 토목기술이 좋아지면서 가능해진. 파보면 이제 물 나오겠네. 그래서 신콜로 한다는 게 그 뭐 롯데가 뭐 악덕 기업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땅 자체가 그런 겁니다. 거기는. 집안 자체가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파일을 잘 박았어도 결국은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송도도 최근에 포모 건설이 지은 데가 지금 바닷물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남쪽에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아? 아무리 기술이 좋아. 기술이 잘 좋게만 해도 쉽지 않은 거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똑같은 건설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는 명예권하잖아요. 네.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강남을 만든 게 네. 정부의 수많은 인프라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박사님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만 이 정도로 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근데 강남에만 했다고 말하냐면 딴 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약간 저의 개인사로 가지만 답사 역사로 제가 처음 답사 책을 낸 게 서울선언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하고 경기도 조금 얘기하고 말려고 그랬어요. 제가 살았던 안양, 평촌이나 뭐 일산 이런 데. 그러다가 인생이 알 수가 없어서 전국을 다니고 농산어촌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서울을 봤을 때 제가 아마 서울에만 머물렀었으면 안 보였을 것인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의 생장사도 같이 보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많은 분은 자기 고향하고 강남만 보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하고 강남만 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다 강남에 간대밖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은 어떡하고 창원은 어떡하고 과천은 어떻고 세종은 어떻고 사실 지금 세종에 쏟아붓고 있는 거는 잠실보다 이상이에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러면 세종이 잠시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정보가 간섭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교의 관점이 필요하다. 저는 원래 가장 근원으로 가면은 전쟁사 연구였잖아요. 국제관계하고. 비교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비교했을 때 이게 가치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건데 저는 그 경험을 거쳐가지고 강남을 보기 때문에 강남에만 인프라가 몰린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딴 도시 보세요.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서울인 분들은 서울 자기 지역하고 강남만 보는 거고 다른 지역의 고향인 분들은 다른 지역과 서울만 봐요. 그래서 왜 우리 지역은 없는데 서울에 있어? 근데 자기 주변에 다른 도시나 저기 예를 들어 전라도면 경상도 이거 안 보고 그냥 서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빗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개만 비교해도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됩니다. 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강남은 적당히 중간에 정부가 버려줬기 때문에 그때도 민간의 힘으로 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수많은 인프라에 집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상공부와 총무처가 그렇죠. 강남에 이제 이전하려고 했다가 그게 더 넘어간 남쪽으로 한 거. 남쪽으로 간 바람에 오히려 그 전에 강남에 이제 그 부동산 혹은 토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럼 우리가 하자. 오히려 정부의 간섭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민간들이 더 개발에 불을 지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아까 터미널 얘기 나왔지만 네. 지금 강남역 서남쪽 삼성타운 자리에 원래 강남역 시외터미널이 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토지주들이 거부했거든요. 우리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거부하는 식으로 터미널이 혜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간다. 그래서 간 게 지금 강남역 사거리의 본성인 거고. 아니, 정책이 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안 됩니다. 어쩜 또 정책도 우연에 의해서 또 발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비싸게 갈 수 있는데 예. 이게 기대했던 효과가 전혀 아닌 거고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뒤엉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걸 뒤늦게 돌이켜보고 그때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뭐 기획했다 국가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박사님, 지금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압구정동과 삼성동인데요. 자, 원래 이제 서초구를 중심으로 개발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중심지가 바뀌게 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 처음 의지하고 뒤에 의지가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처음 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서초구가 먼저 개발이 된 거죠. 예정이었다기보다는 된 겁니다. 그랬다가 더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상공부와 총무처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뒤에 온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 지역에 강남구 북부가 뜬 거고 그랬다가 중간에 계획이 취소돼 버린 거죠. 그때부터 강남구 북부는 민간으로 간 거죠. 그 뒤에 나온 계획이 서울시청의 서초구 이전 계획. 지금의 대법원 자리가 서울시청 또는 박물관 예정지였어요. 아 원래는. 네. 그러면서 토지 수용도 했는데 워낙에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이 많고 그래서 대신 법조 단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의지가 처음 의지가 다르다보다는 의지가 왔다 갔다 했다. 그거는 인간은 당연하게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존재지 내가 뜻을 품었으니 끝까지 간다 이게 아니에요. 60년대 이 정변 일으켰을 때하고 새마을운동 했을 때 70년대 초가 다른 거고 강남 개발할 초기 단계하고 75년의 상황이 다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한 거고 그 대응에 따라서 정책의 실현 방식이 다른 거고 거기 따라서 서초구 강남구의 개발 순서라든지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도시 기본 계획. 네. 뭐 발표되면 그거에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 앞에 거랑 비교하시라고. 늘 비교입니다. 네. 그래야 앞에 주장했던 게 뭐가 빠졌다, 왜 빠졌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요건 무리였구나, 민원이 있어서. 아, 여기는 누구 땅 있구나. 이러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은 사람인지라 자기의 의지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늘 이상한 게 보면은 얼마 전에 서울 도시교본계획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부도심 이렇게 개발한다. 딱 그런 끝이더라고, 모든 분석들이.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최소 하나 앞에 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부동산 분석가보다 훨씬 더 땅을 잘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은 균형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도 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금속은 만들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될 것인가? 될 것인가 하고, 같은 지도상에 펼쳐져 있는 여러 부도심과 똑같은 것인가, 모두 동등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책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공공의 이전을 할 거예요 아마. 할 때 정부 흩뿌릴 거잖아요. 모두 똑같은 효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똑같이 개발되겠죠 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하수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 질적인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우리 강남하면 네. 사실 어디가 좀 기대되는 지역인지 요거를 진짜 거시적으로 네. 또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보았을 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이라이트 아닐까? 맞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 두 분 선생님들도 상담을 가볍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할 때 답 쉽게 하세요. 아니요. 못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재정 상황부터 그렇죠. 이게 대기업에서 금융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거입니다.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돈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저는 서초, 강남, 송파 중에 송파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송파. 그건 제가 자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서초와 강남은 사실은 영등포권의 연장이라 좀 답답해요. 전체적으로. 지형도 그렇고 수변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인공,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프라는 많이 있는데 그닥 쾌적하지가 않아요. 제 살아본 경험으로는. 자연 공간 어떤 부분이 송파 북부 지역은 한강 있지, 탄천 있지, 양재천이 있지, 그리고 남쪽 중부 지역으로는 백조 고부등문도 있지, 내려가면 남한산성 있지, 조금 가면 아차산도 있지.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쾌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실하고 나머지 영동 두 개가 다르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두 지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지역을 다 살아본 입장에서는 잠실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아마 전 못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송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어떻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파로 묶으면 안 되고 그래요? 송파 북부의 잠실지구로 말하는 거예요. 잠실지구.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강남의 미래와 관련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상을 두고 이런 촌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강남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강남의 미래가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저런 촌스러운 발상을 하는 정치행정가들이 좀 제발 저런 헛짓거리 안 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사진분들 진짜 촌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굳이 정치적을 안 일으키려고 말을 안 했지만 책에서 안 적었지만 언젠가 가는 구청장은 같은 것이 막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온 사방을 태극기로만 도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당연히 중요한데 맥락 없는 데다가 사방에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 뭐 비리 혐의로 뭐 조사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 강남이 너무 떠버리니까 이걸 자기의 뭘 끌어가려고 하고 자기 흔적을 박아넣어요. 정치행정가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시민이 키운 도시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잘해서 키운 도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종을 잘 키우십시오.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세종은 국가가 손대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잘 완성시켜야 돼요. 그런 데 집중시켜야지 역량을 왜 시민이 만들어낸 강남을 자꾸 손대려고 그러냐. 침발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 시민은 그거 감시해야 된다. 박사님께서 열심히 성의껏 써주신 신간 도서 도시문화학자 김시덕의 강남. 강남이란 이 책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그 부통 인문학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진짜 궁금한 건 도대체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을지 또 그거를 이제 완성품을 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궁금해요. 아까 아마 저 시간이었죠. 그 뱃사공 얘기. 그런 자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무수하게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강남, 나가서 서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접근하는 시각도 다르시고 또 그런 거 사실 다른 시각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셔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집필하셨다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 강남 3구 그리고 서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좁게만 보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서 원래 작가는 불만이 자기 읽고 싶은 책이 없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안 말하고 있다 싶으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쓴 거죠. 그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해들도 많고 너무 다 편협해가지고 이 책은 그래서 아마 강남 또는 한국의 개발사 과정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들이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특히나 이제 김시덕 박사님의 강남 이 신간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강남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그동안 저희 부동산 인문학 여러 편에 출연해 주셨지만 오늘 방송이 김시덕 박사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활용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동산이형에서 특별 이벤트를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강남 책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네, 저희가 김시덕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친필 사인 담긴 거 책을 10권을 추천해서 10권. 저희 동산형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서둘러서 바로 저희 댓글 달아주셔서 김시덕 박사님의 친필 사인 들어있는 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요, 아래 있죠?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시덕 박사님은 앞으로 또 임장 콘텐츠인 저희 대한복덕방 일산편과 반포편에서 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잠실편에서 사실 이전에 잠시 다녀오셨는데 네, 부동산 업자들이 막 가서 지역 분석하고 뭐 돈 되는 거 돌아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상업적이지 않은 그렇죠. 그런 지역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잠실이. 근데 반포하고 일산을 가주신다고 하니까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네. 임장 콘텐츠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앞으로도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대한복덕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박사님, 앞으로도 저희 동산형 채널과 인연 오래오래 유지해 주실 거죠? 예, 반포편과 일산편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면 아마도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이죠. 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길러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